알쏭달쏭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분양시장 가격 역전. 자,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요. 일반 분양가가 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저렴해지는 그야말로 가격 역전 현상이 좀 나타날 거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현상은 어떤 현상인지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은 좀 어떤 문제가 생길지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그게 네. 이제 참 재밌는 현상이죠. 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재건축에 들어가면 집이 작잖아요. 네. 그래서 큰 집 팔아서 작은 집으로 들어가서 재건축 되면 돈 벌려고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재건축이 돼요. 네. 그래서 혜택을 좀 누리려고 했는데 특정 이익을 보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갖고 국가가 제한을 하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분양가 상한제를 하니까 예. 그곳에 가서 조그만 집에서 10년, 15년 산 사람들은 뭐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생하고 계속 또 자칫 잘못하면 이게 꼭 흑자만 나는 것은 아니에요. 재건축, 재개발이. 왜? 건축을 하다 보면 건축비가 자꾸 상승해요. 조합원 주택도 그러고. 그래서 더 돈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합원들도. 그런데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면 조합원들은 이득이 좀 적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대신에 일반 분양하신 분들은 네. 이익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예요. 조합원이 거기서 고생해서 이익을 조합원이 보느냐, 조합원한테 이익을 좀 적게 보고 일반 분양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느냐, 이 두 가지 형태인데 네. 이번에는 일반 분양을 하는 사람이 더 이익을 보게 된다. 늦게 가서 그냥 이익 보는 어. 이런 현상을 만들어줬어요, 이번에.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옛날에도 조합원 주택은 일반 분양하고는 어떤 때 보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는 조합원 주택은 좀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가 조금 거칠었어요. 일반 분양들은 비싸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을 좀 더 매끄럽게 좀 비싸게 차이가 좀 있었군요. 차이가 좀 옛날에 졌었어요. 예. 그래서 조합원 주택들은 조금 저렴해도 일반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왜? 좀 거치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요. 일반 분양이 싸고 조합원 분양이 비싸다. 그러면 조합원 주택은 좋게 하고 내부를 일반 분양은 좀 거칠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어쨌든 분양가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거다,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참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조합원들은 그동안 노고에다가 고생에다가 그렇죠. 그 가치도 예. 존중도 못 받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내부라도 잘해주지 않겠나. 네. 근데 이게 내부뿐만이 아니라 요즘 아파트에 보면 왜 커뮤니티 시설이 많잖아요. 그러죠, 이런 그러죠. 것도 뭐 분리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이거-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네. 조합원들은 돈을 많이 쓰고 고생했는데 수익을 조금만 가져가라. 그러니까 네. 그냥 오히려 그러면 혜택을 좀 줘주시오. 더 많은 것을 네. 원가를 좀 높여서 지어주시오.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을 거고. 일반 분양한 사람은 싸게 그냥 운 좋아서 싸게 이제 사니까 네. 좀 거칠게 건축 행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를 조합원에서는 하자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한번 근데 그게 가져봅니다. 분리하는 게 올바른 걸까요? 아니 이제 그것은 아니죠. 아닌데 네. 난 참 그래 이럴 수가 네.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분 입장들은 네.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네, 이런 네. 생각을 그렇죠. 해보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좀 다양한 의견들,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매매도 대출도 막혀버린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부동산 시장이 좀 숨통이 트이는 날도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두 번째 이슈 체크도 해볼게요. 전세가율 곤두박질. 자, 지난 4월 서울을 포함한 이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65.1%로 6년 만에 최저치를 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많이들 하시는 투자죠. 갭 투자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도 저희가 한번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면 전세가율이 네. 낮아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세가율이 70%, 80% 어떤 때는 90% 갔었어요. 옛날에는 95%까지 갔었어요. 전세가율이. 근데 65%까지 낮아졌다는 것은 매매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매매가는 많이 올랐 거에 비해서 전세가가 좀 적게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반인들이 보실 때는 전세가율이 낮아졌으니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조금 있으면 전세가가 많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매매가에 따라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세값이 올라가면 네.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전세입자나 월세입 하시는 분들이 고생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왜? 못 올려줬을 때는 이사 가야 되잖아요. 네. 이사 갈 때 위치가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강남에서 강북이나 다른 지역으로. 금액에 그래서 맞는. 네. 금액에 맞는 지역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월세, 전세 사시는 분들이 좀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네. 거기에다가 매매값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예. 그것은 일반적인 생각이고 지금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고요. 전세가율이 낮아져서 오르고 네. 있는데 그렇다면 다주택 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10개 갖고 있는 분들이 전세가 1억씩 올랐다고 볼 때 네. 다주택자가 고생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집값이 떨어졌을 때. 하겠죠. 마음고생하는 것 같은데 돈이 호주머니 두르잖아요. 이런 현상이 전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네. 2005년, 2006년대. 예. 그때 집값이 많이 오르는 사태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 전문가하고 잘 관계 정립을 해서 네. 매매하는 건 조심해야 되고 뭔 얘기인지 아셨죠? 네. 왜? 지금 분양 시장이 경쟁률이 세야 약해요. 세죠. 세죠? 예. 그런 것은 집값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이거 지금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세값이 올라야 떨어져요. 앞으로 오르죠.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예, 예. 그거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이런 때 막 움직이고 그러면 잘못하면 재산상의 피해가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투자 전에 어떤 변동이 있을지 모르니까 투자 전에 정말 잘 파악하고 좀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만나볼게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자, 말 그대로 사전 청약 제도를 도입한다는 건데요. 수도권 공급 대책에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조기 분양을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볼게요. 그러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했을 때 네. 3기 신도시가 우리 사회자님 생각할 때 사전 그 청약을 했을 때 경쟁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일단 청약이 요즘 경쟁률이 워낙 높으니까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러죠. 네. 지금 옛날하고 다른 게 네. 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 외곽으로 포진을 했어요. 네.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 앞으로 포진하고 있어요. 안쪽으로. 안쪽으로 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 1기 신도시 앞으로 와버렸어요. 네. 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 뒤로 갔어요. 네. 3기 신도시는 앞으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뒤로 가야 되는데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야 3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순서로 보면 그렇죠. 근데 3기는 2기 신도시 뒤로 간 게 아니라 1기 신도시 앞으로 가버렸어. 이게 위치가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좋을 황금자리라고요, 것 같은데요. 황금자리.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사전 청약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경쟁률 엄청나게 셀 거라고요. 많이 그러면 몰리겠네요. 장점이 뭐냐? 네. 국가는 국가대로 사전 분양을 했을 때 네. 이거 분양 뭐 일부 한다고 하는데 다 될 거예요. 경쟁률이 높아서. 그러면 정부는 정부대로 돈을 확보하고, 그죠? 네. 그리고 여기에 당첨한 사람들은 늦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매력 있는 거죠. 당첨만 되면. 당첨만 되면 이제 뭐 매력 있는 거죠. 네. 위치가 좋으니까 워낙. 그렇다면 뭐 사전 청약 제도도 좋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 거죠. 알겠습니다. 국가는 자금을 확보하고 예. 또 분양 받은 사람은 마음도 편하고. 아니 마음만 편한 게 아니라 네. 프리미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군요. 누이 예. 좋고 매부 좋고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일단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수요자들을 좀 실망하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제도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 이슈 체크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준비되는 상담 소식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